저희 남도원 전에 코로나보다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작업을 하게 된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너무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풀리는 대로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더 많은 대화, 많은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국민의힘당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어서 그 선임되에 따른 우리 시민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기자를 하겠습니다. 36만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36만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당 세종시 당협위원장을 맡게 된 최민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는 36만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와 싸우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시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중앙부처 직원들과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우리 세종시 시민 한 분 한 분임을 생각하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노고에 더욱 가슴이 짠해집니다. 저는 엊그제 3월 8일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원법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 국민의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의해서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동안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베란다 콘서트를 통해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진솔한 민심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촛불 정신으로 세워진 현 정권에 기대도 하고 희망도 품고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실망과 불안뿐입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이 인기 영합주의로 빠져들 때 건전했던 우리 사회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종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출직,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이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치적 견제와 비판도 다양한 시민의 요구도 전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집에 취했는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최근 LH 직원들에 의한 토지 투기와 같은 부정한 비리마저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은 고갈되어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때 시로부터 재난지원금도 지원받지 못하였고 앞으로의 재정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는 소식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의 영원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이전 문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문제,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젊은 세대들의 꺾여진 좌절감 문제, 혼잡하기만 한 교통 문제, 차세대 교육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종시와 시 공무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흘려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정책 대안이 있으면 가담히 제시하고 시가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은 마땅히 협조하면서 보다 나은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따가운 고언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의 영혼이신 세종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며 행정수도가 중심이 되는 충청권 광역경제권인 메가시티 구상에도 초당적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세종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국민의힘당 당협위원장이나 시민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춘희 세종시장님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침묵하는 중앙부처와 세종시 공무원 또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세종시민 여러분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종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에 관련됩니다. 세종시 도로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 중 가장 불편해하는 민원 사항입니다. 출퇴근 시에 혼잡은 대도시 교통지옥이 연상되면서 대다수 시민이 왜 이렇게 차도가 좁게 설계되었는지 커다란 불만과 함께 의아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교통 체증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세종시 도로 설계 책임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 당시에 건설청장 이춘희 시장님이 아닙니까? 당시 세종시의 도로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서라도 자가용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 하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걷는 사람을 배려하여 도로의 차선수와 자가용 통행을 줄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위한 공간을 넓히되 주차장 규모를 낮추어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또 도로를 직선형보다 유선형으로 설계하여 자동차 가속을 예방하고자 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한 책임자였던 이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자가용 통행을 하는 세종 시민은 그 편익을 포기당함으로써 매일매일 교통체증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현재의 교통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해결 방안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도심 내, 도시간 효율적인 연결 체제를 구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하철 건설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희 시장님은 금년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내 교통에는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다. 세종시 인구가 최대 50만 명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철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건설은 정부 청사와 대전의 도시간 구간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평상 약 인구 150만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50만 세종 시민은 이 시장님의 말대로 지하철을 가질 수도 없고 도심 내 교통 체증도 해결할 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로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조치원과 세종시 도심, 정부 청사, 그리고 대전을 연결하는 도심 및 도시간 철도망으로 반영하여 국가계획으로 건설하는 안일 것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금년 중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세종시 도심통과 지하철도 건설을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수도로서 국회가 이전되고 충청권 광역 메가시티 중심도시를 꿈꾸며 조치원에도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를 내다본다면 서울과도 연결시키는 조치원, 세종청사, 대전을 연결하는 지하철의 국가계획은 결코 무리한 계획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종 시내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종보 해체 문제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세종보 해체를 결정했지만 이충희 시장님은 아직까지도 찬반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보는 세종 시민에게 휴식을 주는 친수 공간이고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2019년 5월 이충희 시장님은 세종보 해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보의 친수공간 가치와 호수공원, 중앙공원, 제천, 방출정들의 도심 하천의 용수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 상반기에 완공된 세종시 영물대 금강보행교 설치와 관련해서 세종보 해체가 수량과 수경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결정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입장을 하루빨리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세종시의 재정 문제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국가재난지원금 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지방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지만 세종시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한 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당혹하였습니다.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까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위입니다. 2020년도에도 59.31%로 서울 제외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 세종시가 2019년 300억 원의 빚을 넣기 시작해서 2020년에는 736억, 금년에는 699억 원의 지방채를 얻었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기지역 등 3중 규제로 2019년부터 취득세 등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세종 시민들이 막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시의 재정 운용에 맹점 또는 비효율적인 낭비가 있었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정운용,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등 면밀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효율적인 운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인정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서서 소상공인, 예술인 등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시민 1인당 세무액이 49만 5천 원에 달하고 내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상환해야 할 액수는 이자를 포함해서 약 2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도 재정 여건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증대됨에 따라서 더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는 전입자인구는 점차 줄고 전출자인구는 해마다 늘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세종화에 따른 아파트 공급 물량과 거래량이 점점 감소할 때 세종시가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상환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충희 시장님은 시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세종 시민 여러분, 시와 시민은 그 존재 자체로 위대하고 영속하는 존엄성입니다. 저는 시정과 시민을 직시하면서 법과 양심과
충청인의 애양심이 명령하는가 우리 세종 시민의 곁을 지키고자 합니다. 억울하고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시민이 계시는 그곳에 시민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벼락 끝에 내몰리듯 불안감이 더해지는 무능과 국회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는 국민의 힘, 시민의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와 분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중앙부처 및 세종시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